2012년이 시작되자마자 일본이 한국의 통일을 강하게 막아서며 도발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2012년에 갑작스럽게 남한과 북한의 강력한 경제 협력을 통해 사실상 통일 수준의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전망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본이 불안에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추진 중에 종전선언을 막기 위해 난리가 난 상태인데요.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 중인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종전선언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이 아니다라며 그는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력을 약화하는 것을 대가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대화와 군사적 대비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하며 이상주의는 현실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게 하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공동군사훈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데 강하게 동의한다며 제재 완화나 군사훈련 축소는 실패로 가는 확인된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슨 대사는 북한과 대화 전망에 대해서도 장밋빛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어둡고 매일 미국과 호주 언론 모두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지난 5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1차 접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라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에 지금보다 훨씬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미국과 미국의 최우방국인 호주가 오늘 패칭한 것이나 다름없죠. 전문가들은 미국과 호주가 일본 총리의 방문을 사실상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코로나19는 핑계일 뿐이고 최근 일본이 동맹국 간이 1급 기밀 정보를 질질 흘리고 다니고 있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어설프게 한국의 외교 전략을 따라하고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 올인하기로 한 미국의 파격적인 결정에 한국은 초대박이 났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의원 취임식에서 최초로 한복을 입고 나타나 모두를 깜짝 놀라게 미국 국회의원 메릴린 스트릭 그런데 모두도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진 메릴린의 취임식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을 위해 큰 일을 해주었습니다. 메릴린의 주도 아래 미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한국의 종전선언과 남북 경제협력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브래드 시먼 의원은 영상 메시지에서 평화 법안은 1950년 적대회의가 시작된 이래 미국과 북한 남한 사이에 지속해온 선전포고 상태를 종식하려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거듭 촉구했고 시먼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에 하원 의원 33명이나 서명했습니다. 법안에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여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인프라 개발과 새로운 사업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기업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 미국과 제3국에서 원전 건설을 함께 하기로 하는 어벤져스팀을 구성했는데요. 북한의 초대규모 원전을 건설해 북한 전력난을 단숨에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한에도 대규모로 전력을 공급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세를 대폭 낮추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니라 북한 전역에 철도와 도로 공항 파이프 취통신 네트워크 구축되어 최대 수천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1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 변화가
결국에는 남한까지 합쳐져 한반도 전체가 투자에 적합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에 투자하면 대박을 외쳐온 로저스 회장은 처음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을 때 회의적 반응이 많았다며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1978년 중국 덩샤오핑도 지금 김정은과 비슷한 결정을 했다면서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는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한국의 지식자본 노하우 북한의 인력과 천연자원을 사용하며 통일 한국은 굉장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일본은 통일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가 종전선언 이외에 사실상 확정된 현 상황 속에서 남한과 북한의 초대박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제가 미국인이지만 미국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세요. 라면서 삼성 등 세계적 기업들의 통일 한국에 대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연구하고 알고 있다라며 남북 철도가 세계 운송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한국에서 북한을 지나 중국과 러시아로 향하는 터널이 완성되면 한국은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남북 철도를 잇는 사업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남북 철도 동해선 라인 중 유일하게 단절된 강릉제진 구간을 연결하기 위한 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 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강릉제진 철도 건설 사업은 강릉시 남강릉 신호장부터 고성군 제진역과 1117.4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201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 2조 7,406억 원 외에 투입됩니다. 강릉제진 구간은 부산 부전에서 북측 두만강까지 이어지는 남북 동해선 라인 중 유일하게 철도가 놓이지 않은 곳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착공하는 사업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동해선 경의선 연결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동해선 강릉 제진 구간이 개통되면 한반도 통합 철도망의 가장 긴 축인 부산에서 나진까지의 동해축이 완성됩니다. 철도망 연결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 연결되는 것은 물론 부산항을 기점으로 하는 대륙철도망이 구축되는 셈입니다. 기존 대륙철도망인 시베리아 횡단철도 만주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와 부산항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운송 루트가 다변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물류 경쟁력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유럽 내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에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제품 등을 운송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강릉 제진 구간은 종축으로 작년 말 개통된 부산 울산 포항 구간과 2013년 개통 예정인 포항 삼척섬과 연결되며 횡축으로는 2018년 개통된 원주 강릉섬과 2017년 개통 예정인 춘천 속초섬과 이어집니다. 전 구간 공사가 완료돼 완전히 개통되며 서울에서 최근까지 환승 없이 약 3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서 광주 노선까지 개통되면 수서에서 강릉을 거쳐 제진까지 환승 없이 1시간 만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류 최강의 새로운 항구 퇴원하기 일보 직전인 것이죠. 오늘도 감